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 여행 업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더 필요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K-트래블의 수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방식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여행사에서 해외 다른 나라에 나가서 인바운드 여행객 조직 영업을 하는데 어떤 장애가 있어요? 아니 그냥 국내 기반이 부족하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하나는 해외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아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국가 정책상 중국은 안 받아주는 것일 가능성이 많고. 네, 중국하고 한국 간의 통제 문제 FTA 때문에 그렇고, 예. 이슈가 있어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풀려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저희는 못 들어가고 그들은 나올 네.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일단 저의 홈마켓인 한국에서 저의 비즈니스가 건실하게 성장을 해야지만 밖에 이제 일명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한국 기업이 굉장히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반대로 뭐 표시 광고법 제가 하면 세트로 얘기 들으시는데 관광진흥법, 공정거래법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한국 기업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규제에 굉장히 강력하게 집행을 받습니다. 반면에 외국 업체한테는 촘촘하게 규제가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규제가 있다고 해도 집행이 강력하게 되지도 않고 만약 그들이 안 지킨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바깥으로 갈 때 바깥 시장을 열어주시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바깥에서 가서 고전하는 건 저의 몫이고요. 최소한 홈마켓에서 외국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는 아니고요. 들어오는 건 좋은데 저랑 그들과 똑같은 운동장에서 똑같이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영업 활동의 일반적인 역차별, 국내 기업들 여행 사업체들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안 하는 그 문제는 좀 최근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하달까? 일단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해외에서 모객에서 국내 관광단을 모객하는 일도 해요. 국내 여행사들이? 지금 한국 우리나라 조직에서 나가는 걸 주로 할 텐데. 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모집하는 일도 하냐 그 말이죠. 네,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바운드 산업을 하시는 업체가 있고요. 하나투어는 인바운드도 합니다. 그다음 하나투어는 밖에 나가서 아예 외국인들 한국으로 데려오는 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한국 여행 기업들은 외화 유출만 시켜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도 있고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정부는 어쨌든 일본의 여행사들이 국내 시사를 두고 어쨌든 송출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양쪽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국내 여행사들도 어쨌든 주로는 해외 송출 보내는 쪽을 하다가 이제는 들어오는 쪽 인바운드 모객도 하려고 확장하는 것 같아 느낌에. 네, 맞습니다. 이제는 네. 그걸 할 때 우리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관광객의 수를 늘리자. 이게 어쨌든 문화 수출이라고 하는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진흥하고 지원하고 육성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뭘 하는 게 도움이 되겠냐 그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외 경쟁을 할 수 있게 중국 시장을 열어달라 그런 것 그거 아까 얘기 들은 것 같고 또 외국 기업들하고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 네. 요구하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남 시장을 할 때 관심 가졌던 것은 해외의 의료? 네. 의료 관광을 좀 유치해 보려고 제가 꽤 노력을 해 봤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의료 관광이든
요즘은 미용 관광도 많잖아, 그죠? 그게 아까 보니까 매출도 상당히 높다고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관람 관광도 있겠고, 그죠? 여러 가지 유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기업들에게 지원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거 말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다른 분한테도 함께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인바운드 구조를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너무 그러면 다른 분들이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좀 어쨌든 그 감안해서 말씀을 다음에 하실 분이 좀 해주시죠. 뭐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되고. 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시간에 아주 비해서 주제가 간단하게 많다 보니 말씀하면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기회를 또 드려야 하니까요. 네, 어떤 분의 이야기 한 분만 더 들어볼까요? 아니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분 마저 간단하게 네, 제가 네. 물어봤으니까 할까요? 하지 네, 말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가지 한국에서 해외를 가서 해외 분들을 모셔오는 작업 거기에서 아웃바운드 사업을 새로 하는 거에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없으면 네, 됐어요. 없습니다. 네. 인바운드 구조는 1차적으로 일본인을 예를 듣겠습니다. 일본인을 한국으로 오게 하려고 그러면 한국에 파견돼 나가 있는 한국 여행사에서 직접 모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JTB, 긴테츠, 니혼요코 예를 들어 뭐 크라브시오 이런 일본의 여행사들의 계약되어 있는 랜드 오퍼레이터들이 상품을 제안을 하고 그 상품을 받아들인 에이전트가 그 나라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업 활동을 해서 늘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JTB면 한진관광, 롯데관광, 롯데 JTB 이 세 회사만 JTB하고 상품을 구성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고 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킨테츠는 뭐 한나라 관광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그런 오프라인 랜드 오퍼레이터들이 한국의 지방관광 상품을 예쁘게 포장하고 매력있게 포장해서 상품으로 제안을 해서 일본의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그네들 뭐 JTB니 니혼요코들이 채택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인바운드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제안하는 단계에 있는 오프라인 여행사들과 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사실은 최일선에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소속이지만 올해 인바운드를 담당한 그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방은 절대로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일시에 지방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명동에서 동대문 넘어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고 동대문에서 강남 넘어가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 인바운드를 지방으로 데려가기는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세그가 빠지고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시장 구조입니다. 네, 또 뭐 말씀 진행하십시오. 네,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데요. 오늘 또 저희가 주제에 관련해서 네, 지금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네. 주제 뭐 제안해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다 섞어 진행하시죠. 아, 그렇게 네, 나눠서 하기 진행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같이 모여 하기가 기회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의견 주시는 분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분야 이야기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기회 드릴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의 중소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더휴식의 대표이사 김준하입니다.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훌륭한 한국 방문회 위원장님이신 이부진 대표님께서 신라호텔에서 아주 우수한 한국의 숙박시설에 숙박 경험을 제공해주고 계시다고 하면 저희는 전국에 있는 23,000여 개의 일반 숙박시설에서 30-40개 정도의 객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 와보니까 정말 많은 대통령님 비롯해서 많은 주무부처에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고 계시다고 느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특히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일반 숙박시설은 많은 정책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통합진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 숙박시설에도 많은 혜택들이 이제는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저희는 현장에서 많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기금, 실질적으로 일반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인력난과 이 시설 노후화라는 이중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전국에 2,500에서 3,000개가 있지만 일반 숙박시설은 그거의 10배가 있고요. 실제로 지방 같은 경우는 일반 숙박시설이 대다수의 여행객들과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수요를 받아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력난이 너무 심각한데 얼마 전에 이나인 비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반 음식점업과 또 관광 호텔의 일부 업에서 허용이 되었는데 여기서도 일반 숙박시설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세븐 같은 특정활동 비자가 아니라 이 나인 같이 비전문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 숙박시설이 있다면 훨씬 더 어려운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관광진흥기금에 있어서도 문체부와 문체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는 전혀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진흥체계가 구축이 되게 되면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지 시설에 대한 개보수 그리고 IT 솔루션을 통합한 스마트화 그리고 또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무인화 이런 것들에도 일반 숙박시설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진흥체계가 구축된 이후에 현장에서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잘 헤아려 주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실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숙박업소에서 체류한 경험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젊은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한번 청해 드릴까요? 네, 말씀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월럼시핑 코리아 대표 전세훈입니다. 저의 분야는 요즘 핫한 크루즈 분야입니다. 당사는 국내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의 기양 및 모항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크루즈 선사 20여 곳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 사관님께서 산업 현황과 방향을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업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예상되는 960항차는 최근 중일 관계에 따른 노선 조정과 지난 1월 대통령님 방중을 통한 외교적 성과에 힘입어 중국발 크루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2016년의 정점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성장이며 향후 더 지속적인 성장 또한 기대됩니다. 이러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앞서 언급하셨던 인력 확충입니다. 현 시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일부 크루즈 선사들이 추가 기항 및 1박 2일 체류 일정 확대를 요청하였음에도 현장의 인력 부담으로 적극적인 수용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데 노가 많이 부족합니다. 혹은 많이 달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응이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저는 전문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루즈 산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본질적인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담당자 교체는 정책의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장기간 축적된 협상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단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관기관에서 크루즈 전문관 제도 도입 또는 장기보직 체계의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크루즈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만별 정책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만별 크루즈 정책이 보다 일관된 기준과 체계로 운영된다면 글로벌 선사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한번 크루즈 산업도에게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뒷받침된다면 우리는 아시아 최고의 크루즈 허브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늘길 못지않게 중요한 그 바닷길에 통한 방한 수요 확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제 앞에 계신 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이진석입니다. 오늘 혹시 한 번도 말을 못 해볼까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한테 꼭 드릴 말씀에 있어서 참가했습니다. 전국에 약 2만 3천여 개의 여행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지금 글로벌 해외 OTA와 플랫폼 공룡 기업들이 경쟁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시기에 대통령님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직접 주관하신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들은 가뭄에 단비를 맞는 것처럼 관광산업에도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2만 3천여 여행사들을 대표해서 대통령님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주제를 아직까지 토론한 거하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 관광 산업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은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산업 종사자의 입장에서 관광 산업을 살펴보면 국가 간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관광이 산업과 결합되는 순간 국가 간 무역 경쟁으로 그 성격이 돌변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나라 일본을 찾아오는 관광 발원국 상위 18개국을 살펴보면 그 숫자와 규모만 차이가 날 뿐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관광 발원국 18개국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같은 시장을 가지고 외래 관광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관관계는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 주요 인접 국가들과도 그 경쟁 관계를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을 경쟁 국가들과 비교하여 완전히 끌어올려야만 조기에 3천만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 정부에서 이미 사용하였던 정책이나 방법 혹은 글로벌 관광 수요 회복률이나 자연 증가분만으로 우리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빨간불입니다.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5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인바운드 관광 분야 회복률은 2019년 대비 108%입니다. 글로벌 관광 시장 회복률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같은 기간 글로벌 시장 회복률을 훨씬 웃도는 134%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이 주요 18개국 관광 발원국에서 경쟁 국가들보다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결과입니다. 이제 일본은 산업 전체에서 관광 분야가 자동차, 전자, 반도체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의 기관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누적되어 규모의 경제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 바퀴를 굴릴 때 대한민국은 두 바퀴 굴러도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인바운드 관광 정책은 단기간으로 관광 발원국이 주요 18개 국가에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한국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국가 관광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외래 관광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우리 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협회 차원에서 우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회원사들하고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관광 발원국 주요 18개국 여행업협회와 연계하여 민간 관광외교 차원이 국제 관광 교류 회의를 지속적으로 한국의 지방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지난해 한국 방문객 189만 명, 한국 인바운드 시장 3위에 기록된 나라의 관광협회 TBA와 38번 국제 상호 관광 교류 회의를 통하여 민관 관광외교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2025년에는 전라남도 목포와
전라남도와 목포에서 약 200명의 양국 여행산업 관계자들이 세미나를 열고 지역 관광 자원을 견학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찾아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중국, 베트남, 네팔과의 관광 교류를 유치 확정하였습니다. 일본, 홍콩,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는 유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관광 발원국이 관광산업 관계자들과 국제 교류 회의를 한국의 지방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지방 관광 활성화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여행협회는 이런 민간 관광 사업을 주요 관광 발원국 18개국과 향후 2년 이내에 업무 협정을 맺어서 이들을 한국에 유치하고 주요 관광 발원국에서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개최한 관광 규례에 참가한 주요 관광 발원국 여행산업 관계자들이 그들의 나라에 돌아가 더 많은 관광객들을 한국에 보낼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핀셋 정책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의 관광은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가 간의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어떤 분들 말씀하셨지만 한국은 서울 외에 어디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주셨잖아요. 지역 관광에 대한 이야기 한 분께 청해 드릴까 합니다. 숙박, 지역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발굴하고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광주관광공사 정재영 사장님께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관광공사 사장 정재영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마이스 관광 분야고요. 하나는 지역 관광 분야입니다. 마이스 자체로서 굉장히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다 컨벤션들을 유치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지역에서 어려운 부분은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네트워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형 행사라든지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수도권에 있는 컨벤션들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거리상으로도 선호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소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네이밍이 떨어지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광은 지역 관광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 관광은 컨텐츠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정부가 주최하는 마이스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1년에 한두 건 정도씩은 지역에 유치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수도권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행사들, 대규모 중대형 행사들을 지역 컨벤션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을 배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행사를 하면 2, 3일을 머무르게 되는데 그분들 자체로서의 어떤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을 상대로 지역의 관광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 분야에서도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관광 부분인데요. 굉장히 지역관광 콘텐츠 자체는 다양하고 많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생태, 치유 이 부분들이 청정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자원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 트렌드 자체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의 해녀의 부엌 같은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주 출신 사람이 돌아가서 해녀의 삶과 음식, 문화를 관광 콘텐츠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주말에 예약이 넘쳐서 예약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각 지역에 그 지역을 가야지 경험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이런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어쨌든 지역 출신이 할 수 있는 지역 관광 활동가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지역 관문 공항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 지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안공항이 폐쇄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광업계, 지역 여행업계에서는 거의 고사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고 하지만 현재는 광주공항이 국내선 기능밖에 하지 않고 있고요. 무안공항은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속한 어떤 해법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국토부 장관님하고 몇 분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에서 국내 공항으로 가기 어렵다. 김포로 나와서 가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문제가 있나요? 예, 그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개선책을 만들고 있는 거죠. 부족해요? 활주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제주공항은 활주로가 부족하고요. 김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이에요. 인천으로 보통 들어오잖아요. 네네. 인천으로 그 제주공항이나 김해공항은 이제 우리 아시아 이쪽이 가까운 쪽이 들어오는 것 같고 원거리에서 들어오는 건 인천공항으로 예. 들어오는데 인천공항에서 예를 들면 광주나 저 부산 가려 그러면 네. 저 김포로 나와가지고 또 가야 되잖아요. 예. 그게 뭐 물리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아니면 정책적 이유 때문이에요? 저는 그 실제 전에는 운행이 일부 되었습니다. 다만 수요가 생각보다 적어서 일단 좀 안 되는 점이 있었는데요. 또 하나 문제는 그 제주하고 김해는 실제 다른 추가적인 그 항공을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서 설명을 해도 시간이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지금 검토 중에 네, 수요가 있는지 또 그거 나오고 하나는 아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건데 지금 무안공항이 피해자 조사 때문에 계속 다시 지금 운항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 무안공항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공항을 못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가 국제공항 기능이 없는데 임시로라도 무안공항을 다시 열 때까지 광주공항이라도 국제선으로 좀 쓰자 그 말이죠. 예, 네, 그거에 대한 문제 혹시 검토해 본 일 있어요? 예, 현재 그 무안공이 폐쇄됨에 따라서 지역 여행업계가 힘들다는 조건으로부터 광주공항을 임시로 국제공항 써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현재 광주공항이 국제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공항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시스템 시설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현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광주공항으로 진입했을 때 국제공항 썼을 때 과연 다시 광주공항을 국제공항을 폐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광주 이외 지역에 또 의구심과 또 불만이 존재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실무적인 준비할 때 필요한 것과 최종 결론이 난 것 같지 않으니까 네. 그거는 임시로 쓰다가 무안공항을 개항하면 다시 그쪽으로 원래 무안공항에 취항하던 거를 못 쓰고 아예 못 오고 있으니까 광주로 왔다가 다시 무안공항으로 복구시키라 그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니까. 네, 대통령이 그게 이제 좀 복잡한 것이. 네, 그러니까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 예.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무안공항을 빨리 개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군공항 하면서 민간 부분은 KTX에서 개통되면 무안으로 옮기기로 돼 있어서 만약 그걸 국제에서는 일시라도 연다 그러면 그게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네. 무안공항을 빨리 개항하는 것이. 근데 무안공항은 언제쯤이나 다시 열 수 있어요? 일단 그 제일 중요한 문제는 유가족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고 조사 때문에 생기는 현장 보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올 상반기에 그 문제만 잘 마무리되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에 있습니다. 유가족들도 무리하게 사고 현장 보전만 정확하게 하고 기록 정확하게 남기고 네. 개항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할 것 같지 않은데요. 예. 하여튼 현재 잘 많이 검토해 보십시오.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다시 하시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협의를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 뭐 무한대로 계속 걸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또 네, 지역 관광이 활성화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뭐 가는 길도 교통도 편해야겠지만 우리 한국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친절한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역 상권 차원의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계신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명동 거리가게 복지회 이강수 총무님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명동 거리가게 복지회 총무 이강수입니다. 코로나 이후 명동 관광객들이 다시 명동을 찾으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까 바가지 요금 문제로 보도가 나오고 기사가 많이 나갔습니다. 아, 명동도 그랬어요? 예, 명동이 아니고요. 저는 예, 그런 얘기는 다른 딴 지역에서 예, 그 보도가 나와서 저희 명동 거리가게는 지자체 중구청이랑 가격 표시제를 먼저 하여튼 거기는 그런 바가지 요금 없다. 예, 명동.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품목 가격표를 정석대로 지원받아서 각 매대마다 네, 해가지고 명동에는 그런 바가지 요금 없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그 명동 관광객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들고 다니는데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명동 쓰레기 버려진다는 포스터를 붙이고 관광객 분들한테 쓰레기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해 주시고 잘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관광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네, 명동에 가시면 쓰레기 들고 다니고 고생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가지 없는 명동 거리 저도 한번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봤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